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24번째로 피크 코리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코리아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말인데, 특히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을 계기로 국군이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정치 경제적으로 에너지가 그 당시 최고 극대화된 이때 이후로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말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지, 또 우리 한국이 다시 또 제도약해가 정말로 피크를 다시 새로 찍을 그날이 올 건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도 그렇고 해외 정치 경제 상황,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이런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람에 불안한 마음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가 해외 수출 또 대외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2002년 국군 상승기 이후에 그렇게 좋은 때가 또 나타나겠냐. 북한과의 그 위기, 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고 정점이 언제였느냐,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그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지혜를 모아가지고 과연 정점을 안 찍었다면 새롭게 정점을 찍기 위해 노력해보고, 만약에 정점을 이미 찍었다면 그 이후에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해방 이후, 6.25 동란 이후 경제성장, 또 그 다음에 국민들이 문명 수준도 높아져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정점을 잘 관리해가 좀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위기가 왔다면 잘 단돌이 해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 또 혹 경제 침체로 위기가 온다면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좀 급격하게 국가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경제는 반도체나 자동차, 특히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뭐 아직 어찌 될지 모르죠. 또 자동차, 전기자동차까지 우리나라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선방하고 있어가지고 GDP는 최고로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 뭐 희망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대외 의존도가 높기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관리, 또 각종 원자재 관리 등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짝 긴장해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곤 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막 신성장 동력을 찾거나 또 막 열심히 달려갈 때는 뭐 어떻게
제어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 한국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논의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래가 최소한 망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그 화두에 대한 협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피크 코리아 이런 이슈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세대 간의 갈등, 또 지금 젊은 층들의 일자리 문제, 또 뭐 계급 간의 어떤 소득 격차 이런 부분 심각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라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위기 관리 이런 부분들은 최고 우선 고민돼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우리가 이런 피크 코리아라는 이슈를 통해가 한번 지금의 문제를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은 과연 뭘까? 뭐 인공지능 또 뭐 에너지 특히 그 전기차를 통한 배터리 이슈 또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우리 일반 서민들이 고민할 이슈로는 좀 아웃 오브 바운드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우리의 신성장 동력 이 부분은 좀 어쩌면 인구 문제나 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신성장 동력,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부분은 우리 서민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또 전체 그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뭐 기재부나 관료들의 어떤 고민거리 대신에 우리는 뭐 같이 응원하고 또 합심할 필요는 있겠죠. 가장 큰 국민적인 이슈는 바로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문제겠죠. 5,100만을 찍고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또 애를 너무 안 낳아가 실제 뭐 학교 출산율이 0.8 이하, 0.76, 또 지난 분기에는 0.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다이나믹 코리아가 다시 가능할 것인가? 역동적인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그 에너지 활기차고 일본도 정말 잃어버린 20년, 30년 해가 주춤한 사이에도 우리는 계속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역동적인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잘 만들어 왔는데 이걸 앞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정말 좀 한번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다시 이런 예전에 그 에너지나 활기찬 그런 신체 활동 또 그 다음에 정신도 말짱하게 멋진 사업 아이디어 내고 또 드라이브 걸고 사람들 모으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게 다시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정말 간절한데 과연 그런 날이 다시 올까?
이제 저 스스로도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계속 그래도 울트라 마라톤 하면서 또 해마다 춘천 마라톤 10월에 뛰고 하면서 계속 달리고 또 몸 관리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다시 제 컨디션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으로 또 걷고 달리고 또 등산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녹색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러면 저는 뭐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체 유심조,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나믹 코리아도 온 국민이 한 번 더 역동적인 에너지를 모아 나간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고 갑자기 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피크 코리아가 정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고민해 볼 이슈고 재점검해 볼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아픈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위기 돌파를 해나가야 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뭐 회의론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보다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돌파를 해야죠. 14세기 원명 교책이 이 고려 말 전후해가 그 다음에 17세기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책이 막 그때 병자호란, 정유재란 있고 그럴 때, 또 임진왜란 있고 그럴 때, 그 다음에 19세기 제국주의 침탈의 시기, 우리 개화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을사보호조약을 이후에 합방되고 이런 아픔을 겪고 우리는 정말 그래도 독립해가 나름대로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6.25 동란까지 겪으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 이 민족 상쟁의 그런 아픔을 딛고 권력 상쟁의 아픔을 딛고 또 70년 동안 열심히 또 경제 개발하고 또 나라를 반열에 올려가 지금은 선진국까지 올라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해 오면서 발전한 지금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의 시기다. 선진국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우리 역사에 이렇게 좋을 때가 언제 있었냐? 나름 이야기도 있곤 한데 한편으로 또 맞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누가 잘 먹고 잘 사는지 국민들은 아직도 이 집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하고 또 비싼 전세 값 때문에 청춘들이 고달파하고 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이 국민들 불만이 여전히 잠재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과연 최고의 역사 이래로 최고의 고도 성장을 이루고 피크 코리아로 정점을 찍었는가 이런 부분에 회의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지금껏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6.25 동란 이후에 안정된 지금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중공업부터 시작해가 이 K-팝 문화, 이런 서비스, 먹거리까지 지금의 한국은 위상이 세계 12위 경제대국에다가 또 문화적인 대부흥기를 맞아가 BTS 또 블랙핑크 이런 글로벌 K-팝 스타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이고 또 오징어 게임 이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참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졌다라는 그런 실제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게 문제겠죠. 해외 지금 경제나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나라가 바퀴 뒤숭숭하고 또 북한도 지금 핵 위협, 일본이 계속 또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대치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위기감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래 해왔던 것처럼 이 경계에서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경계에서 정말 슬기롭게 이 위기를 기회로 잘 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위기를 잘 뚫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가 대한민국 경제는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챗 GPT 이후에 눈만 뜨면 온 세상이 이제 AI로 들썩들썩하고, 특히 스마트폰 또 자동차 이런 데서 AI 위력이 대단하고 신문 기사도 AI로 다 지금 쓰기도 하고 또 모든 과학기술은 AI로 새롭게 구조조정대가 on device AI로 모든 게 AI로 다 내장이 돼 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쪽에도 디지털 학습 혁명을 계속 지금 알게 모르게 해오고 있고, 또 지금 이주호 장관 이후에 교실혁명, 디지털 교실혁명이라는 화두로 푸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듀테크든 이러닝이든 새로운 그런 결집을 K-러닝으로 인적 자원 혁신을 계속 일으켜가 지금 교육이 문제가 많아가 계속 대학 구조조정이나 또 학생들 수준 관리 또 AI 시대의 대응 능력 강화 이런 부분으로 위기감이 있긴 하지만 계속 또 새로운 에너지로 지금 디지털 교육 혁명을 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계속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 교육 혁신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흐름을 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희 회장님께서 2023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이상희 회장님께서 이 디지털 교육혁명을 계속 주장하셨고 또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만들어가 지식산업으로 교육을 키워나가자고
선두에 서서 열심히 법 제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을 통한 사이버 대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도록 이 교육 쪽에 기여했고, 또 녹색삼 경제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소형 원전, 바이오 문제 이런 것까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그 역사를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는데, 저희가 이상희 전 회장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디지털 학습혁명도 꾸준히 해나가고, 또 소형원전이나 바이오 이런 새로운 녹색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국가적인 차원의 신성장 동력이 좀 이래 에너지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때 저희가 교육으로 이래 기여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유르닝연합회 2024년에 새롭게 휴내 조영탁 대표, 또 메가스타디 손성은 대표, 또 아시아경제 우병현 대표, 트리소프트웨어 정현정 대표 등이 기업이사회를 만들어가 지금 열심히 이런 디지털 학습혁명뿐만 아니라 피크코리아 이 운동을 통해서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거를 새롭게 좀 해나가기로 지난 2024년 5월 3일 이사회를 통해서 새롭게 도원 결의를 한 바, 저희 연합회가 지혜를 모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그 피크코리아 관리를 하는 리더로 또 리더십을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문명 대전환기를 맞아가지고 피크코리아 성공적인 전략으로 저희는 어차피 그 인구 문제에서 뭐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할 거고, 이민 도입 활성화 또 이민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연합회가 기여를 하는 부분, 온라인으로 이러닝으로 그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만큼 이러닝으로 계속 그 이민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수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선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으로 좀 새로운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정치 경제 위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정자들이나 또 선거를 통한 그 민심이 모여가 하늘이 정해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혜를 모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민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러닝으로 혁신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5월 24일 날 제39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에 공공기관 이러닝 활성화 워크숍을 하는데 담당자들 모아가지고 정말 좀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인 이런 이러닝을 만들어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교육혁신에 좀 기여를 하고, 또 이런 피크코리아 이슈들이 공공부문에 좀 녹아들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공공이러닝 담당자들을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피크코리아 관리 이슈도 그들과 함께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현재를 중심으로 공간과 시간의 관계관리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라는
이런 그 과학 철학적 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열심히 한국유래닝연합회가 이제는 그 피크 코리아 지혜를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데 좀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도전 퀴즈 한 문제를 또 내자면 한국의 가장 큰 위기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1번 대외적으로 북한과의 갈등, 핵무기 위협, 이 경제 고립으로 북한을 자꾸 뻘짓을 자꾸 하니까 이런 북한 갈등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위기 이슈가 될 수도 있죠. 2번 내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겠죠. 또 세 번째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예전에 그 석유 파동 때 왔던 그런 것보다 약간은 덜하면서 경기가 서서히 좀 내려앉는 구조. 이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도 이제 가장 큰 위기 관리가 되겠죠. 네 번째로 이제 정치적 불안. 지금 이제 22대 총선이 끝나고 또 새롭게 여야 관계가 재편되고 대통령과 또 뭐 여러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 불안이 아까 명청교체기 또 제국주의 침탈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인 어떤 통합 능력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외적인 이 해외 이슈들을 또 국내에 잘 이래 단돌이 해가 정치적 불안을 좀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의 가장 큰 위기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저출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좀 많이 낳아가 우리나라의 희망을 좀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을 받아들여가 대한민국 그 속지주의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자유롭게 얻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또 여기서 보람을 느끼게끔 하는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각자의 그 의견을 가지고 이래 또 쳐다볼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도전 퀴즈로 각자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유린연합회는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로 2024년 제2기 유린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 궁극의 배움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런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지닌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ULTRA로 울트라 러닝으로 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초월의 마인드로 달리고 또 문제 해결에 나서는 그런 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자는 취지로 피크 코리아 이런 위기 관리를 지혜롭게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게끔 열심히 유령연합회가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